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말로 악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는 핵심 권력, 경제 관료가 바라보는 공공기관, 통제가 필요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나서는 이들은 바로 우리 공공노동자들이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기관의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공공노동자들이 노력한 대가는 계약된 관리정책, 하락한 실질임금, 인력 감축, 구조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서 총인건비제가 핵심적인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예산 운용 지침을 내려 공공기관의 총인건비를 직접 통제합니다. 총인건비 인상률도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만큼 다음 해 인건비 예산에서 삭감됩니다. 또한 경영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됩니다. 결국 총인건비제 하나만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인 걸 알고 계시죠? 총액인건비의 취지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유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 총인건비제는 급여뿐 아니라 공인생비 등 모든 인건비 항목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총액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2007년 도입 이후 총인건비 인상률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단 한 번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인건비 부족은 채용과 승진, 퇴직 등 인사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결정한 인상률을 총액 연봉에 적용하면서 공공노동자들은 오히려 공무원보다 낮은 인상률을 받아왔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우리는 기획재정부에 당당히 요구합니다. 노정교섭의 제도화를 통해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는 ILO의 권고에 따라 노동자와 직접 임금 인상률을 협상해야 합니다. 총인건비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해야 합니다.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반영한 공정임금 하한선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회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공노동자의 임금은 사회적 가치 투자입니다. 정부는 청년 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공법 개정으로 자율경영 실현하고 노정교섭 법제화로 건강한 권리 쟁취하자. 주식